관심이 많으시죠? 네, 성적도 똑똑했으면 좋겠고, 잘 컸으면 좋겠고, 네, 이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부모님들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부모 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오늘 한번 고민해 볼까요? 첫 번째,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성장 패턴을 알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타이밍을 알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네 가지의 곡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두색 보시면 곡선이 쭉 아무 변화 없다가 한 12세, 14세 돼서 한번 크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생식기형의 이제 패턴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남성화가 되고 여성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생식기형의 곡선이 이렇게 돼서 8세부터 이렇게 간다. 이게 뭘까요? 성조숙증인 거예요. 그죠? 이 패턴을 알고 계시면, 원래는 얘들이 12세, 13세 때 이렇게 발달되는 게 8세 미만부터 발달된다? 그러면 엄마들이, 조금 이상하다 하고 검사를 받아보신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 알고 계신 좋고요. 두 번째, 이런 보라색 곡선을 보니까, 급성장이 한 번, 또는 두 번이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키와 몸무게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36개월까지가 1차 성장기고요. 한 100cm 정도가 자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2차 성장기가 되면은 또다시 한 번의 급성장기를 되면서 이제 성인의 키에 다다르게 되는 이 두 번의 타이밍을 알고 계시면 또 준비를 잘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파란색 곡선을 보시겠어요? 한 번의 타이밍이지만 얘는 좀 다른 게 어렸을 때에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쭉 유지되는 곡선이에요. 그죠? 얘는 뭐냐 하면 신경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두뇌입니다. 네. 그래서 두뇌는 쭉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8세 미만까지 급성장으로 자라게 되고, 그리고부터 성숙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똑똑하게 키우려면 어렸을 때 뭐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타이밍을 또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의 그래프를 보면은요, 다 우상향의 그래프예요. 그죠? 근데 하나가 좀 이상한 게 있죠. 도른변이처럼 빨간색은 림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얘가 꺾어져서 내려와요. 그죠? 얘는 왜 이러냐 하면 림프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면역은요. 어릴 때는 어때요? 선천적인 면역이 얘들을 좀 담당해 줘야 돼요. 얘들은 아직까지 획득 면역이나 후천 면역이 아직 자리 잡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환경에 의해서 잘 아프게 되고 감염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선천 면역이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근데 얘가 계속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후천 면역이랑 선천 면역이 계속 좋아져. 그러면 면역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건 아닙니다. 면역은 높다 낮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면역은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왜?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요 쭉 내려와서 보면요. 한 12세 정도, 즉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 되면 이제 조금 환절기가 되고 또 추운 겨울날 좀 점퍼를 얇게 입고 나가도 뭐 하루 정도는 괜찮게 애들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면역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쭉 내려오는 게 이 림프형의 곡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패턴만 잘 알고 계셔도 내가 무엇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지 타이밍이 조금 보이시는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다음에 네.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환경 타이밍과 유전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주변에 보시면 콩나물만 엄마가 맨날 먹어도 잘 크는 애가 있고 그죠? 맨날 고기 먹고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잘 안 크는 애가 있어요. 그죠? 참 답답하겠다, 맞죠? 근데 참 저 집 애들은 뭐지 저렇게 콩나물 먹고도 진짜 크네 이라는 얘기도 있고 엄마 아빠가 전혀 신경 안 쓰는데도 군대 가서 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참 부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유전적인 타이밍과 환경적인 타이밍을 또 아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유전적인 타이밍이 녹색이에요. 얘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급격하게 막 크진 않지만 얘들이 점점 아빠 엄마가 조금 큰 경우는 어쩌면 아니 아빠나 엄마 중에서 되게 많이 큰 경우는 군대 가서도 크거나 고등학교 그 이상이 되어서도 크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저는 사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얼굴이 좀 커 보여서 키가 되게 큰 것 같지만 네, 키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분홍색을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14세가 되면 딱 멈춰버려요. 이게 뭐냐면 환경적인 타이밍이에요. 환경적인 타이밍은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장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내려와서 14세가 되면 사실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가 좀 작구나 하면은 나는 군대 가서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14세 이전에 미리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저는 이 그래프를 사실 알고 성장을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 애가 너무 많이 아파서 그냥 좀 건강하게 키워보자 싶어서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공부해서 먹였는데 그게 이제 키까지 성장까지 많이 이어진 이제 사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이 도표를 보는 순간 와 내가 14세 이제나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부모님들 중에서 아들 딸은 몇 점이에요? 우리가 말하기를 100점, 딸아들은 200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성장을 하면서 왜 그런지 알았어요. 키우면서도 딸이 첫째가 된 게 참 좋던데요. 왜냐하면 자 아들, 딸은 저는 2살 터울이에요. 아들, 딸 2살 터울인데 급성장기는 동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제가 집중했다 보니까 딸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조금 소심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못 이렇게 케어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이나 이게 고객분들 만나거나 주변 분들한테 아들, 딸인 경우는 굉장히 성장기를 잘 엄마들이 케어나 전략을 잘 짜서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1살 터울, 2살 터울은 3살 터울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또 딸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2살이에요. 그러면 급성장기는 몇 살 터울이 될까요? 4살 터울이 되는 거예요. 성장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딸을 먼저 키우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타이밍을 아셨잖아요. 그때 내가 그러면 어릴 때는 두뇌를 키우고 그리고 이제 급성장기 2번 있으니까 키와 몸무게는 저렇게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죠. 그렇다면 진짜 타이밍이 있대요, 여러분. 진짜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자,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떤 큰일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저축을 해두면 큰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네, 덜 부담스럽게 그 고비를 지나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는 부모님들이 벌써 그 타이밍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타이밍 때 그때 잘 먹여야지 생각하시면 안 먹이는 것보다는 좋아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금성장기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준비할수록 사실은 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키와 면역과 두뇌 오늘의 소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이 3가지 중에서 순서를 정한다면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이 정해보고 싶으세요? 중요한 순서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실까요? 네, 역시 우리 건강영양 아카데미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1주차, 2주차 벌써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네, 다 알고 계신다. 그죠? 네, 한번 볼게요. 성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부터 영양소가 쓰이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 정말 키로 크고 싶지만, 난 정말 머리가 똑똑해지고 싶지만 우리 아이가 계속 아프다. 그러면 영양소가 그쪽으로 안 가요. 저희들 마음만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선 얘가 아픈 곳을 치료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여분이 있으면 두뇌로 갔다가 그리고 또 남는 게 있으면 키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잘 먹여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보면 우리보다 체구도 작고 행동 반경도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면 참 많은 일을 해요. 어떻게 해요? 공부도 하죠. 그리고 뛰어놀기도 놀아야 돼요. 그리고 크기도 커야 돼요. 그죠?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영양소들과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양을 줄여서 주거나 아니면 종류를 다양하게 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은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고 더하고, 제가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 빼고 더하고 해서 레벨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을 먼저 제하는 게 밑빠진 도끼 물붓기 안 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식습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성장 타이밍을 한번 지금 우리 아이는 어느에 성장 타이밍이 있을까 한번 타이밍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좀 절제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빼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보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요즘에 참 많이 잘하세요.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진짜 1000분의 모든 분들도 이걸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뭐예요? 실천하기. 네, 제가 첫 번째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오늘 제 강의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마치면 이건 하나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바쁘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자꾸 했는데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시는 만큼 다 실천을 못하더라도 하나씩이라도 정말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식습관 체크리스트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몇 가지가 체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루에 우유를 한 컵 이상 마시지 않는다. 하루에 물을 2컵 이상 마시지 않는다. 고기류에 대한 편식이 심한 편이다.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주스, 탄산음료 등 액상 과당이 든 음료수를 자주 마신다. 밤 8시 이후에 먹는 일이 잦다. 야식을 많이 먹는 거죠. 아침을 거르거나 하루 3끼를 골고루 먹지 않는다. 체중을 죽이려고 먹는 양을 줄이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키도 컸지만 체중이 더 많이 늘었다. 하루 한 번 이상 간식을 먹고 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요즘 텔레비전이 아니지만 유튜브 많이 보면서 식사하죠. 식사를 하고 나면 곧바로 눕는 편이다. 식사를 하는 시간이 20분 미만. 정말 빨리 먹죠, 애들이.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이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도 하지 않는다. 다리를 꼬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다. 잠은 밤 11시 에 잔다. 옆으로 누워 자거나 엎드려 자는 등 잠버릇이 심하다. 학습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 18개 항목 중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몇 개 정도가 체크될까요? 몇 개 정도가 체크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체크리스트를 해보면서 제가 이 강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18개 중에서 저희 아이들이 한 15개가 체크가 되더라고요. 네,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제가 엄마가 영양 강의를 하는데 너희가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가 해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모범생들이 많습니다. 네. 네, 저와 같은 분들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얘기하니까. 네, 만점을 받는 반 친구도 있죠. 이런 거 꼭 굳이 만점 안 받아도 되는데, 그죠? 자, 보면요. 8개 이상이 되면요. 성장 지수 불합격이에요. 전 보면서 18개 중에서 8개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불합격입니다. 생활 전반을 지금 개선하셔야 되고요. 4개에서 7개. 생활 습관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노력하지 않고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은 3개 이하. 여러분 18개 중에서 3개 이하 맞기 정말 힘든 체크리스트예요. 아이들이 어리면 모르겠지만 클수록 이 체크리스트가 쉽진 않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아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면역부터 한번 레벨업을 해봅시다. 첫 번째, 면역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빼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약을 최대한 멀리 하셔야 돼요. 네, 최대한 약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넣더라도 약이 들어가는 순간 정말 그 효과가 반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초가공식품도 절제하셔야 되고요. 찬물, 차가운 물이나 특히 얼음 좋아하는 지금도 여름이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엄마가 먹고 있으면 옆에서 아이는 얼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얼음이 담긴 물을 먹는 친구도 저도 간혹 보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빼야 되는지, 약을 왜 먹으면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감기약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Gibt es gleiche 가봤어요. Situation in Dublin. Das ist der. 미국도 가보고. Sure. 네, 영국도 가봤어요. And then that whole package for one. 이분의 for 눈을 one. 보세요. So, 깜짝 but 3 times 놀라죠? a day, For you how have long? to- 3-4 days. My goodness. And this is for the same illness that I. Well, that's amazing. Well, there are 2 antibiotics, so that is very strong, and the chances of having side effects from those antibiotics are very high. Es kann sein, dass er schon auch eine bakterielle Superinfektion hat. Das zeigt sich aber generell dann doch darin, dass das Fieber höher ist, dass das Krankheitsgefühl stärker ist, dass das Sekret eitrig ist. Das ist alles nicht bei ihm der Fall. An anti-inflammatory enzyme, very interesting. We never use those in the UK. And then there's an antihistamine as well, which I'm not sure that would really benefit the patient in any way. Antitussives, well, antitussives are for stopping the cough. We know they do not work. There's lots of evidence they show. Also der Schleim zeigt ja an, dass der Körper sich reinigen will und auch das hilft ja auch, den Infekt zu überwinden. In dem Moment, wo ich das unterdrücke, hat der Patient vielleicht ein paar Stunden Ruhe, aber der Schleim bleibt in den Lungen drin oder in der Nase und die Heilung wird dadurch eigentlich verzögert. Mucolytics are used for people with very severe chest disease. And they're potentially dangerous because they could raise the patient's blood pressure and cause heart disease or heart attack, even in young children. And then one digestant. So that means that's to protect the stomach against all the other pills. So you're taking just one pill to protect from all the other pills as well. That's extraordinary. 네. 여러분 보셨죠? 약을 왜 멀리해야 되는지, 그죠? 우리나라 감기약을 가지고 가면 정말 이런 약을 어떻게 먹냐고 할 만큼 독한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을 먹일 때 제가 약을 안 먹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는 먹이셔야 되죠. 하지만 네, 약을 먹기 전에 한 번쯤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약을 멀리하고 차가운 물이나 얼음도 먹지 않고 그리고 내가 초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먹지 않으면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면역의 기본은 장과 점막입니다. 왜냐하면 장과 점막으로 모든 바이러스들이 이제 침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점막을 위한 카로틴 플러스나 그리고 프로바이오티스 같은 유익균들을 넣어주는 좀 이제 건강보조식품들을 좀 더하기로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하나하나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초대해 오신 분이나 한번 알아보신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더군다나 마이랩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아시죠? 오늘 들어오기 전에 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 마이랩에 대해서 봤을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진짜 필요한 유익균이나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유전자는 바뀔 수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으로 한번 챙겨주시면 건강한 장과 튼튼한 점막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장청, 내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 머리가 맞습니다. 뇌입니다. 하지만 이 뇌를 다스리는 건 장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건강한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면역을 레벨업 했으면 두뇌도 이제 레벨업 하셔야겠죠. 이왕이면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으로, 네, 아까 보니까 시읒지읒 하니까 상장도 있더라고요. 네, 상장도 관심 많나 봐요. 네, 저도 관심 많은데. 자, 어떻게 하면 두뇌를 레벨업을 시키나 해볼까요? 아이의 두뇌는 제가 첫 번째 곡선에서 파란색으로 쭉 했던 그 곡선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한 번의 타이밍밖에 없는 이 두뇌, 7세까지 성인의 80%의 두뇌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까지 이제 이 두뇌가 성장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 중 스마트폰 의존도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의 증가폭이 컸는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뇌 발달과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거리를 걷는 초등학생들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게임에서 이겼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확 날아버리네. 게임뿐 아니라 메신저나 동영상 등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핸드폰 게임만 막 8시간씩 하다가 헤어지고 막 그런다. 스스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 힘든 이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시간을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재밌다 보니까 계속 보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랑 부딪히게 되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신체적 발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즐거움만 추구하는 뇌가 더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통제력을 작용해야 되는 전두엽이 성숙을 오히려 잘 안 해요.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든 맞벌이 가정에서 문제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증에 빠질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제가 항상 빼기를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건강한 두뇌, 똑똑한 두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거는 스마트폰부터 절제하는 법들을 배워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른들도 잘 안 되잖아요. 저희부터 한번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기 전에 항상 그 스마트폰을 파우치나 이렇게 넣고 그 광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절제하는 법들을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두뇌의 영양소를 채워준다면 정말 두뇌의 레벨업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BDHA 블렌드는요. 우리가 빌베리랑 블루베리 같은 눈에 좋은 안토시아닌 식물 영양소를 많이 넣는 블렌딩 제품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캡슐형이 조금 먹기 힘든 어린 친구들은요. 젤리 타입의 오메가 젤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고 EPA, DHA 함유량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좋은 제품. 저는 이거는 꿀팁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소비자 제가 아끼는 고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9살이 되기 전까지 정말 땡빛을 내서라도 오메가 젤리를 먹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아이가 몇 살인지 상관없이 저는 9살 이전에 모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꼭 이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줬다면 참 감사하게 느껴졌는데 저는 아이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아직도 9살 이전에 부모님들이 계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진짜 꼭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신 같은 경우에는 두뇌에 좋은 영양 성분이라는 건 아시죠? 보시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장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표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축색돌기처럼 쭉 이렇게 있는 게 뉴런이에요. 이게 뭐냐면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데요. 이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게 두뇌란 말이에요. 근데 연결될 때 여기 보시면 뉴런의 발끝하고 또 다른 뉴런의 머리끝 요게 이제 부딪혀야지 되는 곳이 여기가 시냅스예요. 이렇게 접선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접선이 잘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물질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엄마가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빨리빨리 알아듣고 이해하고 이런 게 뭐예요? 똑똑한 두뇌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보시면 뉴런이라는 거는 레시틴과 DHA와 단백질이 가장 핵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레시틴과 DHA가 단백질을 조금 많이 챙겨주면 우리 아이 성장기 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실 거죠.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 무엇보다 제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라도 챙겨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면역과 두뇌에서 성장을 어떻게 레벨업을 시킬 것인지 한번 볼게요. 성장에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부모님의 관심이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만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알 텐데요. 그 성장 곡선에 보면 제가 처음에 연두색 곡선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서 보시면 급격하게 변해야 될 13세, 14세가 아니라 8세, 9세 미만의 청소년기 일어나야 될 모든 증상들이 어린 나이에 일어나면은 그것을 성조숙증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키성장 방해 요인을 보시면요. 키성장 방해 요인은 어떤 게 있냐면 쭉 보시니까 이렇게 다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이가 비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성장 방해 요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만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내년 이제 좀 있으면 2024년이 되잖아요. 달력을 넘겨봤을 때 2024년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한 살씩 더 먹어요. 15살, 16살 된다 이렇게 인지는 하지만 우리 몸이 그거를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몸이 어른이 되어가야지라고 인지하는 거는 몸무게예요. 체중이에요. 내가 45kg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몸이 인지를 해요. 그러면 성호르몬을 어떻게 내보내게 됩니다. 성호르몬 너 나갈 준비해야 돼. 얘가 45kg 되어가고 있어. 이렇게 서로 이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세포들끼리.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성호르몬이 문제가 뭐냐면 성호르몬이 나가면 성장 호르몬이 나는 들어갈 준비할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성호르몬이 늦게 나올수록 성장 호르몬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키성장 방해 요인으로 배달 음식이나 그리고 탄산음료나 초가공식품이나 칼로리 유지 음식이나 카페인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스트레스가 막 쌓여서 먹게 되면 살이 금방 쪄서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내가 벌써 여자가 되어가는갑다 싶어서 생리를 하게 되고 그런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성장 방해 요인과 성조숙증은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은 많이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관심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관심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과도한 관심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언니 어떡해요? 우리 애가 얼마 남았대요. 성조숙증이래요. 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저한테 막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게 있어요. 옆에 애가 있냐고. 애가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카톡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애한테 괜찮다고 먼저 위로해주고 조금 있다가 애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하자 하고 제가 전화를 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면 아이들은 성조숙증이란 단어를 잘 모르는 아이도 있어요. 저희 아이도 저희 친구들이 뭐 성조숙증 때문에 주사 맞는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 성숙증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성조숙증이란 단어를 잘 모르는데 엄마의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뭔가 잘못 크고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낙인론을 찍어버려요.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없을 때는 제가 상담을 깊게도 해주지만 아이가 있을 때는 우선 아이한테 괜찮아. 너가 먼저 여자가 되는 거야. 너가 먼저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빨리 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조숙증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주사를 맞히고 해서 저는 사실 가슴이 나왔는데 주사를 맞춰서 가슴 들어간 친구도 봤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런 걸 보니까 그거는 과학이지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그걸 안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할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너가 빨리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럼 빨리 크면 돼.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이가 18살이 되었는데 아직 생리를 안 해요. 그럼 그것도 걱정이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항상 해석하기 좀 나름이고 부모님의 긍정적인 해석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키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 위층에 있는 이제 꼬마예요. 꼬마인데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엄마가 타자마자 우리 애가 조금 약해가지고요. 우리 애가 조금 키가 작아가지고요. 그냥 엄마가 이제 설레발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아니야 형아도 그랬었는데 너 정말 튼튼하게 클 거야 하고 제가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엄마가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이의 표정이 제가 보니까 어땠을까요? 나는 아픈 아이, 나는 약한 아이, 나는 안 크는 아이라고 자기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관심이 많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관심을 잘 표현하는 것 또한 여러분 정말 좀 훈련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성장을 하려면요. 잘 빼셔야 돼요. 뭘 빼야 되냐면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죠? 유튜브나 여러 이제 매체들이나 통해서 채널들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좋은 정보를 걸러낼 수 있고요. 부정확한 정보들을 저는 걸러내는 걸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먼저 체크하세요. 유전적인 키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 잘 크겠지. 뭐 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 엄마 키를 보시고 공식 있잖아요. 저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 아이 유전적 키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대부분은 남자는 아빠 키 좀 비슷하고요. 여자는 엄마 키 비슷하게 조금 나올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유전적인 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30%, 누군가는 40%, 누군가는 70%까지 유전적 키가 있다라고 학자들마다 조금 다 다르긴 하지만 유전적 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의 키의 경쟁자는요 옆에 있는 옆집 애의 키가 아닙니다. 네, 우리 애 키는요 유전적인 우리의 키입니다.
내가 경쟁 상대는 우리 옆집의 키를 보고요. 키를 계속 키우려고 하면 그만큼 속상한 게 없습니다. 상실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다 크고 그리고 우리 애가 그 애를 따라잡으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 옆집 애가 계속 아프고요. 하나도 안 먹고요. 그렇게 자라고 우리 애는 하나도 안 아프고 그리고 매일 잘 먹어서 커야지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건 우리 애가 가진 유전적인 키를 조금 더 키워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키워보자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경쟁 상대는 누구다? 우리 아이 유전적인 키입니다. 저희 애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는 영양제로 클 키는 다 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빠 키가 조금만 더 컸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예, 웃으면서 그 말 했지만 그래서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우리의 유전적인 키에서 한 5cm 더 키우고 싶다. 한 10cm 더 키우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키울 것인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호르몬 주사를 맞고요. 병원 가고 누군가는 한의원을 가고 누군가는 난 영양요법을 할 거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선택 기준에서 누군가는 언니 이거 맞고 컸대요. 이 한약 먹고 컸대요. 물론 기능적으로 좋은 효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또 맞을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언니 우리 애들이 먹기에 잘 먹네요. 맛있어요. 여러 가지 또 편의성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한두 해 자라는 거 아니고 1, 2년 먹을 거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을 선택 기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 이 세포를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한 세포를 만들 때 막 유전자 조작이나 좋지 않은 원료를 써서 어떠한 우리 인공적인 거를 모르는데 넣는다는 거는 너무 조금 우리한테 있어서는 불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정말 안정성을 특히 원료의 안정성을 보시고 선택하면 참 현명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더하기 1은요. 성장 영양소를 채우셔야 되죠. 내 키도 알았고 내가 얼만큼 크고 싶은 것도 알았고 나는 그럼 영양요법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영양소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요. 병원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병원을 가더라도 한의원을 가더라도 한약을 먹더라도 꾸준한 영양관리는 필수입니다. 밥 안 먹나요? 반찬 안 먹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장 호르몬 주사 맞히는 친구들한테 그러면 영양요법을 더 많이 하면 잘 크겠네요 하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한 영양관리는 모든 성장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필수입니다. 그럼 어떤 영양소? 단백질. 내 아이들의 골격이 기본이 되는 근력과 골격이 기본이 되는 단백질, 맛있는 단백질, 비타민까지 들어있는 단백질도 있고 우리 식물성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종합 영양제가 있습니다. 틴즈 퍼펙트 팩이라고 하는 이제 팩이 있는데요. 저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밥 잘 먹는 영양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아프면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럼 언제 입맛이 있어요? 건강할 때 입맛이 있어요. 그죠? 사람의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밥 잘 먹는 영양제나 한약을 먹여서 밥맛이 땡겨서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거꾸로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아이들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 식욕이 돌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밥맛이 땡기게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그럼 무슨 영양소가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맞죠? 저도 모릅니다. 저희 애가 저한테 와서 엄마 나 칼슘이 필요해. 나 단백질이 필요해. 엄마 나 지금 오메가3가 필요해.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와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엄마 머리 아파요. 엄마 힘이 없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배 아파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종합 영양소예요. 저희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지만 이 종합 영양소를 넣어주면 몸에서는요. 필요한 곳에 자기들이 알아서 씁니다.
알아서 쓰고 주고 남겨놓은 거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게 3개월에서 저 6개월 정도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식욕이 나타나서 밥을 먹게 되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방법들 한번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넘겨 먹지 못한 정지향이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키즈 더블엑스라고 해서 네, 아이들이 먹는 씹어 먹는 취업을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비타민 D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어른들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이들 성장기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점점점 일조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겨울이죠. 지난주에 아마 2주차 때 들어오신 분들은 이 비타민 D의 별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다면성 활성 비타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팔방미인이에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비타민 D는 정말 여러 군데에 다면적으로 얘가 모든 걸 다 간섭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전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온 가족이 이 겨울에 좀 챙겨지시면 좋겠다는 생각했고요. 꾸준한 영양관리와 함께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운동이 제가 보면요. 모든 운동이 다 좋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근력 운동이나 무리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체조 하시는 분들이 키가 크진 않죠. 이유가 너무 이제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다 보니까 키 성장에 조금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넘기나 농구나 유산소 운동이나 수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성장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좋은 운동도 하다가 다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성장판을 다치지 않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농구하다가 부상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특히 줄넘기 여러분들 줄넘기가 성장에 좋아. 우리 줄넘기 하자고 막 했는데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그리고 슬리퍼를 에어가 없는 슬리퍼를 신고 줄넘기 한 500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장판이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네, 운동을 하더라도 가장 좀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학입니다. 조금 전에는요, 정말 이 아이들 직접적으로 필요한 원료를, 네, 키 크는 원료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원료가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이 성장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발 마사지 많이 해줬죠. 저도 문화센터 가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오일 발라서 엄지발가락 막 만져주고, 이렇게 막 하세요. 이렇게 막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린 아기들은 할 수 있는데, 사춘기 발은 저보다 발이 큰데 할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지만.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리플렉스 1699를 네, 추천합니다. 예,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책상 밑에 두면 아이들이 소파 밑에 두거나 책상 밑에 두면 TV 볼 때, 공부할 때 그냥 앉아서 발을 엄마가 마사지 해주시지 해서 성장에 굉장히 도움도 되고요. 물론 아이랑 교감을 하는 거는 어릴 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커서까지 성장에 좀 도움이 된다면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물과 공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한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과 공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 최고의 제품들로 이렇게 케어를 해준다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강의를 맡았을 때 제가 하겠다고 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네,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리얼 성장 제가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이 결혼 사진이에요. 좀 있으면 20년 되는 네, 저희 교회 오빠랑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한 사진인데요. 그 6명 보면 키가 다 똑같죠, 거의. 그날 결혼식이어서 저희 신랑 신부 조금 높은 신발 신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높아져 있잖아요. 신발 벗으면 바로 6명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그 대부분의 신랑들은 턱시도가 무슨 색깔인가요? 검정색이죠. 네, 저희는 흰색을 입었습니다. 왜 흰색을 입는지 상상에 맡길게요. 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너무 네, 잘 어울리지만 키가 크지 않습니다. 네, 다들 180 좀 안 돼요, 다들. 그래서 저희 아들의 유전적인 예상 키가 167cm였어요. 네, 그 공식대로 넣었을 때. 그리고 저희 애가 12월 좀 있으면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뽀로로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레블라이즈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뽀로로 틀어주면서 이거를 이거를 이제 호흡기를 했었던 제가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천식과 비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를 닮아서. 그래서 돌전에 3번 정도 입원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더 이상 보험이 지급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많이 아팠던 친구가 어떻게 컸냐 하면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바짝 마르고 많이 아팠지만 개고장이 된 친구가 이렇게 건강한 정년이 됐는데 지금 177입니다. 네,
뭐 남들이 180인 친구들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유전적인 키보다 제가 10cm를 더 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보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고 저희 시댁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가 얘기했듯이 엄마 나 영양제로 클 수 있는 긴 다 컸어요. 얘기할 만큼 본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커서 네, 고등학생인데 표정 이 정도면 건강한 청소년 같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보니까 영양을 골고루 넣어서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사춘기도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더라고요. 저희 애가 무던하게 잘 넘어갔고 그렇다고 막 순둥순둥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정말 그냥 평범하게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감사한 친구고 지금 저희 딸내미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딸내미도 저보다 지금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해서 지금 스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날로그로 이 성장 스토리를 사실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 관심이 많았다 했죠. 그렇으니까 저는 아이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되면 센터를 데리고 가서 인바디 측정을 해서 부족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백질 더 먹이고 무기질이 부족하면 칼슘을 더 먹이고 그렇게 제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를 선생님 상담을 받고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로잉 랩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지금 있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이 그로잉 랩이 10년 전만 나왔어도 저희 애가 180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급성장기에 3cm 키우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인데 지금 급성장이 끝나고 나서 1cm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로잉 랩을 정말 잘만 하면 진짜 좋겠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혼자 키우시는 게 아닙니다. 함께 AI와 함께 디지털 성장 스토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로잉 랩은요. 마이랩으로 장내 미생물 상태를 우리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X바디를 통해서 자세 체형을 통해서 숨어있는 키, 거북목은 아닐까? 우리의 자세를 좀 바꾸면 키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분석을 해주고요. 뷰노라고 해서 뼈 나이, 우리가 지금 또래와 뼈 나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 호르몬은 잘 되고 있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봤던 이 영양지수 검사가 NQ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함께 한국영양학회가 정말 표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과 우리 아이의 식행동이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보고요. 그리고 키와 이제 인바디를 보면서 키와 체중의 이제 그래프를 보는 거죠. 이런 다각도적인 면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다 분석 이렇게 돼 있죠. 분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선생님과 함께 상담지를 가지고 분석하고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있어도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됩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서 금쪽이에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좋다, 깨끗하다, 근데. 안녕하세요, 혈관이 안녕. X바디 체형 검사랑 인바디 체 성분 검사 진행할 건데. 수환이 지금 체형이 어떤지 사진 4번 찍을 거라 수환이 평상시 편한 자세로 여기 앞에 카메라 보고 있으면 되거든? 편하게. 수환이 지금 실제 나이 보셨을 때 9세 1개월로 나오는데 가장 유사한 뼈 나이는 8세 10개월 정도로 실제 나이보다 뼈 나이가 조금 느리게 판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영양 상태가 어떤지 같이 체크해 보는 거야. 너는 100점 중에 50점, 2점이야. 고기 종류를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먹으래. 닭고기. 키가 하나 다른 애들보다 작고 우리가 너무 골고루 영양소대로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좀 이제부터 열심히 먹어가지고 살도 좀 찌고 이렇게 너의 몸 상태를 확인해 봤어. 우리 금쪽이가 찾아간 곳이 저희 센터입니다. 여러분들도 무료로 예약만 하고 오시면 금쪽이처럼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로잉 랩 신청하신 분들은 더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함께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케어하고 있는 친구의 장표입니다. 금쪽이가 봤던 거랑 비슷하죠. 마이크로바이옴 보면은 이 장내 상태가 평균보다 조금 약한 부분이 보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1번을 먹으세요 라고 1번에서 6번까지 중에서 이 친구는 1번을 먹으세요 라고 개인 맞춤형으로 딱 권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대사산물이 내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보면 성장, 체지방, 면역, 인지, 수면, 스트레스, 설사, 변비, 복부, 탄수화물 소화, 단백질 소화, 비타민 생성, 피부 면역, 피부 트러블 관련까지도 얼마나 평균적인지 어떤 게 좀 높은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분포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2월 달부터 지금 키가 어떻게 쭉 자라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적용할 때 그냥 막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한번 봐봐. 그러면 아이들은 더 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겠죠.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양 이 NQ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 환경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다양성이 좀 떨어지네요 하는데 다양성은 뭐예요? 예전보다 16.1점이 줄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 너가 편식을 좀 많이 하게 됐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분은요 21년부터 이 그로잉 랩이 전에 있기 전부터 저희 본사에서 이제 이거를 파일럿점 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21년부터 지금까지 쭉 NQ 지수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점수가 올락내락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예전에 너가 이런 거 잘 먹었는데 지금은 잘 안 먹네. 그런 것들을 다각도적인 면에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예전의 데이터를 보면서 축적도 되어지는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정말 함께 잘 키울 수 있는 게 그로잉 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의 급성장기를 보낸 엄마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 안타까운 점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제 말이 정말 빨랐죠. 네, 들을 것만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정말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요. 좀 길을 열고 대신에 검증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또다시 제가 아이의 급성장을 좀 보내게 된다면 저는 타이밍을 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애가 정말 잘 클 때 계속 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얘기했죠. 하나라도 더 실천해 보는 거를 저도 잘하리라고 다짐하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보시고 오늘 하루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로잉 앱을 어떤 건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로잉 앱을 보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뭘 해주고 싶으세요? 좋은 교육, 좋은 환경, 경제적인 여유. 그런데 이런 선물은 어떨까요? 건강한 시간. 건강이 아이의 꿈과 미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성장기부터 키우는 평생 건강 자산 그로잉 랩. 그로잉 랩은 성장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마이랩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인바디로 성장 유형과 체성분을, 엑스바디로 자세 밸런스와 체형을, 뷰노로 아이의 뼈나이 유사 사례를, NQ로 생활 속 영양 상태를, 1:1 컨설팅으로 맞춤 영양까지. 그리고 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성장 지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맞춤 운동과 바른 식습관 실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이렇게 다각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이는 한두 해 자라는 게 아니니까. 시작이 빨라지면 건강한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지금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개인 맞춤 건강 성장 플랫폼 그로잉 랩.